6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는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 두 번째 강의는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예제 파일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앞전 했던 게 이어서 좀 보다 보니까 좀 이걸 좀 없애고 그 다음 걸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샘플로는 자, 6번 이제 스프라이트 진행을 할 건데, 자, 스프라이트가 조금 많아서 설명을 조금 이제 길게 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간략하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6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변수 부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블록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 블록을 봤더니 자, 이걸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자, 리스트 변수를 두 개 만들어 놨어요. 자, 리스트 만들기인데 리스트 변수 이름을 제가 리스트로 하나 해놨고요. 그리고 식품이라고 또 하나 해놨습니다. 리스트 변수에 리스트라는 게 있다 이런 거고, 식품이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강의할 때 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은 뭐 A의 첫 번째 방에는 뭐 A의 두 번째 방에는 뭐 이런 식으로 넣는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리스트 변수입니다. 요 앞에 A에 해당하는 게 리스트라고 하는 거 하나, 식품이라고 하나,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무대를 보게 되면 리스트라고 하는 녀석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식품이라는 게 하나 보일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양이는 조금 이동을 좀 시키고요. 자, 변수에 있는 걸 좀 감춰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들이 좀 보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숨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스트 변수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좀 길게 조절이 됩니다. 오른쪽 끝에 여기 클릭 드래그를 하면 조절이 돼요. 조절을 해서 적절하게 좀 위치에 좀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 변수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만들기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변수 만들기처럼 한번 만들기를 누르면 어떠한 모양이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리스트 만들기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자, 왠지 어디서 많이 봤던 형태의 모양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새로운 변수, 뭐 변수 이름, 이 부분만 좀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현재 만드는 리스트 변수를 갖다가 모든 스프라이트에 쓰게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스프라이트에만 쓰게 할 건지 뭐 이걸 좀 정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자, 리스트의 이름을 여기다가 작성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변수 만들기를 했을 때의 내용과 같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돼요. 자, 이전 강의를 들었으면 충분히 이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번째 강의부터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앞전 강의를 좀 듣고 두 번째 강의를 이어서 들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와 식품이라고 하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식품에 있는 걸 여러 개 줄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식품은 데이터가 아무것도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리스트는 지금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자, 스크롤을 올렸더니 10개를 지금 받은 상태이기는 하네요. 아마 그 앞전에 지금 이 6번째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파일에 보면 깃발을 누르면 이 동작을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전 강의할 때 깃발을 몇 번 눌렀었죠, 그죠? 네, 깃발 눌렀던 내용들이 지금 실행이 된 거를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블록들을 살펴보게 되면, 자, 첫 번째,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뭔가 할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두 번째란 얘기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 모든 전체를 얘기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자, 거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지우겠대요. 전부 다 지운 다음에 자, 10번을 반복할 건데 1부터 10이라고 하는 10이라고 하는 난수. 자, 이거 우리 뭐라 그랬었죠? 그죠? 랜덤이라 했죠, 랜덤. 자, 랜덤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꺼내서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여기다 집어넣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 첫 번째 나온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니, 그냥 이렇게 10개 쭉 집어넣으면 10개 쭉 들어갈 텐데 왜 기존에 만약에 뭔가 들어있던지 안 들어있던지 지운 다음에 왜 이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분리해서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요 떨어져 있는 요 블록에 삭제하는 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싹 지워집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 추가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추가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요. 10개가. 자, 얘를 한번 더 실행해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어떠한 리스트의 개수를 정해서 10개를 넣었는데 다시 또 10개를 넣으면 이전 10개의 값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어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리스트 변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코딩을 한 이유는 뭐냐면 무조건 실행이 되어지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변수의 값들은 전부 다 지우고 새롭게 다시 10개를 입력해서 넣겠다 이런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를 실행을 하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깜빡하면서 지워지죠. 싹 지워졌다가 다시 10개가 주르륵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난수를 발생해서 넣기 때문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은 변화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들어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존 데이터가 살아있지 않고 지워진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해 갔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7번째로 가야 되겠죠? 자, 좀 내용이 많아서 약간은 조금 스피드하게 갑니다. 자, 2번째 거를 좀 7번째 거죠? 자, 여기가 이쪽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자, 7번째예요. 자, 7번째로 왔고. 자, 여기를 봤더니 자, 게임 종료를 받았을 때 이랬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또 이전 강의에 했던 내용, 요것도 뭐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얘는 어디에 있는 녀석이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이벤트죠. 자, 이벤트 쪽에 가면 방송하기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지만 얘가 동작을 해요. 방송하기에 있어야지만. 자, 그러면 자, 게임 종료를 방송하면 얘를 한다고 했는데 자, X 항목에 들어있는 값을 갖다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겠죠. 그죠? X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리스트에 추가하겠다. 자, 리스트는 리스트 변수인데 이 리스트 변수에 뭔가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기존에 지금 10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X라고 하는 값을 다시 리스트에 넣어라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11번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 변수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동 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리스트 변수인데 변수 이름을 리스트로 써놨더니 이게 리스트 이런 개념이 돼버려서 조금 혼동이 되긴 할 텐데 여러분들 이름을 좀 바꿔서 한번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으니까 변수 이름 여러분들 바꿔서 한번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 팔레트에 한번 가봐서 자, X의 값이 도대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현재 0입니다. 자, X의 값을 요것을 좀 바꿔보죠. 값을. 자, X의 값을 뭐 5라고 좀 정할까요? 여기 이제 5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것이 실행이 되어지면 이 5라고 하는 값이 11번째 방에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방송하기를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물론 이게 없으면 해당하는 블럭을 더블 클릭해도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블럭상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방송하기가 있을 때 이게 동작을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든지 요걸 더블 클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5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고요. 자, 이 점수라고 하는 거는 아까 종료할 때 했던 기능이 똑같아 보니까 얘가 뭔가 동작을 했어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5라고 하는 값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리스트 변수 안에 마지막 부분에 추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라고 하는 어떤 그 변수 형태에 갖고 있는 이 내용에다 뭔가를 추가를 시키면 이 추가되는 값은 마지막에 입력된 값 뒤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엇을 게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랬어요. 묻고 답하기죠. 그죠? 뭔가의 데이터를 입력시키고자 할 때 입력하고자 하는 입력란을 띄워주고 입력란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값을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값이 대답이라고 하는 블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대답 블럭에 들어간 상태이고, 자, 이걸 다시 리스트 변수인 리스트에 넣는다고 했어요. 항목주가. 같은 블럭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입력하면 이제 O 뒤에 들어가겠죠. 여기 12번째 들어갈 겁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고, 여기에 뭐 리스트 변수 연습 이런 한글을 제가 넣었어요. 자, 문자 값이죠. 자, 엔터를 치면 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갔을 거라고 봐요. 자, 지금 리스트 변수도 지금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대 쪽에다가 이것을 보이게 펼쳐놨지만 보이지 않고 그냥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를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에 해당하는 값을 표출하고 싶을 때는 이 리스트 변수를 굳이 보이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리스트 변수 아래쪽에 있는 해당하는 리스트 이름 중에 앞에 체크박스를 갖다가 체크를 해제를 하면 안 보입니다. 무대에. 자, 무대에 보이게 할 거면 다시 체크박스를 눌러주면 되는 것이고요. 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예 깔끔하게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강의 중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거니까 무조건 보여지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결이 됐고요. 자, 그러면 자, 8번째로 좀 가볼까요? 자, 8번째가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자, 이거 좀 정리를 조금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럭을 제가 만들어 놓고 아예 다 숨겨놨거든요. 이게 숨겨놓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뒤죽박죽 지금 돼 있어서 조금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하도록 할게요. 이게 9번이고 10번이었었고요. 자, 그리고 11번 이렇게, 그리고 12번 녀석이고, 네, 13번 여기 있네요. 3번, 그리고 14번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자, 지금 제가 여기 동작하는 걸 어떤 건지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해서 선택하는 녀석을 갖다가 뭐 숨기거나 아니면 보이게 하거나 그런 기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좀 지워주고 자, 우리가 몇 번 하고 있는 중이냐면 자, 8번 오면 되죠. 자, 8번을 보이게 할게요. 자, 얘를 봅니다. 자, 또 위의 내용을, 자, 우리가 이제 블록을 하나 살펴보는 거라서, 자, 이렇게 특정 번째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특정 번째에 있는 항목을 자, 지워보겠대요. 자, 첫 번째 항목이 누구죠? 지금 현재 요 6이라고 하는 값이에요. 자, 전체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지금 12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라는 글자를 갖다가 리스트에 추가하래요. 그럼 여기 뒤에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 뒤에. 야, 얘가 지워지고, 첫 번째 게 지워지고, 나머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 지워지면서 얘네들이 한 칸씩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코스가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자,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지우면, 그러니까 리스트 변수의 특정 항목을 지우면 그 지우는 번째의 데이터 값이 사라지면서 그 뒤쪽으로 있던 번째 항목들이 한 칸씩 앞으로 땡겨오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고요. 자, 지금 뒤에 있는 건 아까 했던 거예요. 우리 초반 했던 내용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뭐 이전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블록을 하나하나씩 지정하지 않고 지금 블록을 설명하면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목록 내용들 우리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여기 두 번째까지 우리가 지금 한 거예요. 요 내용까지. 자, 그리고 요 예제의 두 번째 것도 한번 봐볼까요? 자, 깃발 모양을 누르면 모든 항목, 자, 여기 해당하는 번째를 삭제할 때는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마지막, 뭐 모두 이런 말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몇 번째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첫 번째, 마지막 이런 식으로 모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두 번째다, 세 번째다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숫자 값을 갖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해당하는 값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또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몇 번째라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모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깃발을 누르면 어떻게 할 거냐면 모든 항목을 다 지워버리겠대요. 그러니까 여기 12개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전부 다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지워버릴 거고, 자, 아이템 1, 2, 3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가 리스트에 추가하겠대요. 그럼 차례대로 들어갈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깃발 눌러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주르륵 되면서, 자,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데, 아하, 네. 지금 요 깃발을 눌렀을 때 앞전에 했던 내용들도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동작을 이렇게 안 하네요. 자, 그럼 깃발을 빼내야 되겠네요. 그죠? 깃발 없이. 자, 요것만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 깃발 모양은 깃발이 두 개 있을 때 이전 깃발을 먼저 실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동작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보다는 그 내용이 조금 더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전에 했던 내용을 실행이 된 거고요. 자, 깃발을 좀 빼야 되겠네요. 자, 깃발 빼고 요것만 실행을 하면 모든 항목을 지우고 1, 2, 3 이렇게 집어넣는 형태의 모양이 나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9번째로 가봐야 되겠죠. 자, 9번째는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글자를 갖다가, 이 묻고 답하기는 우리가 앞전에 했으니까 묻고 답하기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대답이라고 하는 거에 넣겠다고 했는데, 자, 파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대요. 자, 이것을 갖다가 대답이라고 하는 번째에 넣겠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세 개의 리스트 목록의 값이 있는데, 자, 파이라고 하는 값을 만약에 요 두 번째에다가 집어넣고 싶다 이런 거죠. 그러면 요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를 써야 될까요? 숫자 2를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2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의 리스트에다가 넣겠다. 뭐를요? 파이라고 하는 글씨를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리스트 변수의 특징이 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떠한 데이터 값을 두 번째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는 갑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냐면 밀려납니다. 자, 요 내용을 이해해 주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하고 여기다가 제가 숫자를 2를 쓸 거예요. 숫자 2를 쓰고, 자, 완료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파이가 두 번째에 들어가면서 얘가 이렇게 밀려나요. 또 한 번 실행해서 요번에는 4라고 써볼까요? 네 번째에 파이가 들어가고 여기가 이렇게 밀려나겠죠. 이런 식으로. 네, 특징입니다. 특정 위치에 그 리스트 변수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 위치에 들어가는 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으면 들어간 그 위치의 데이터 값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 뒤에 데이터가 또 있다 그러면 한 칸씩 한 칸씩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밀려나면서 하나씩 뒤로 이동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조금 복잡해 보이는 녀석이에요. 그죠? 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봐볼까요? 자, 현재 보면 하나씩 뜯어보죠. 우리 아까 이전 강의도 얘기했듯이 뜯어보면 돼요. 그래서 블럭 내용의 뜻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해당하는 블럭 순서대로 이렇게 따라가서 해당하는 게 어떻게 동작을 하라고 하는 건지를 갖다가 이해해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메시지고요. 뭔가 묻고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받으면 이 받은 값이 요 대답이라 들어올 것이고, 자, 이 값을 어디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죠. x라고 하는 곳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받겠대요. 그리고 그거는 새 식품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겠대요. 그러니까 x라고 하는 변수는 결론적으로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몇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넣고자 하는 값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째인지, 그러니까 몇 번째인지는 x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뒤에 뭔가 다른 걸 또 받았는데 두 번째 받는 거는 그때 값인 거예요. 이해갔겠죠? 자, 그리고 나서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 여기죠.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그 위치에 이 값을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x라고 하는 위치에 이 값을 넣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입력받는 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줬다. 그리고 두 번째 입력받는 값에서 만약에 뭐 볶음밥이다 뭐 이렇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 볶음밥이라는 값이 요 파이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밀려내는 형태가 아까는 추가했던 거 지금 좀 다르네요. 그죠?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네. 바꾸기네요. 바꾸기니까 요 파이라는 거를 지우고 뭘 집어넣겠다는 거죠? 볶음밥을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것을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떴고요. 자, 식료품 목록에서 어떤 품목을 바꿀 겁니까? 그랬으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 자,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자, 볶음밥 이렇게 했어요. 볶음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요 해당하는 위치의 값을 변경을 한 거예요. 자, 요것을 받고 해당하는 번째를 지정을 했고 그리고 어떠한 값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하는 값을 리스트에 그 해당하는 번째의 값으로 변경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 내용입니다. 자, 요게 조금 중요하네요. 그죠? 바꾸기라고 하는 기능. 요게 아까 거하고는 달라요. 그냥 삽입하면은 넣고 밀려내는 거지만 얘는 밀려내는 게 아니고 그 해당하는 위치의 값하고 내가 현재 지금 가져온 값하고 서로 맞바꾸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바꾸기 기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걸 봐볼까요? 자, 여기는 자, 메시지죠. 자, 이거는 말하는 거니까 3초 동안 말하는 겁니다. 3초 동안 메시지가 떠요. 메시지가 뜨고 자, x라고 하는 변수의 값은 0으로 정했습니다. 0으로 정했고 자, 리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건 현재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 항목 수 그랬으니까 여기에 도대체 몇 개 들어있어요 이런 거죠. 5개가 들어있겠죠. 그럼 여기는 5가 되는 겁니다. 5. 5번을 반복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x를 1씩 증가하겠대요. 1씩. 그러면 처음에 0이었으니까 1만큼 증가하니까 여기 1이 되겠죠. 첫 번째 1, 두 번째 2, 3, 4, 5만큼이 되겠죠. x가. 왜냐하면 5번 온다 그랬으니까 1, 2, 3, 4, 5가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난수가 발생이 된대요. 1부터 10 사이의 숫자 난수가 발생이 되고 그 해당하는 그 번째의 식품이 뭔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식품이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식품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 데이터 값을 맞바꾸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식품이 지금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좀 넣어볼게요. 자, 식품의 값을 한번 좀 넣어봐야 되겠네요. 자, 식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뭐 1을 추가하고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2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3 한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제가 지금요. 3, 4, 5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자, 이쪽 불로 다시 넘어와서요. 자, 현재 x가 1부터 여기 도는 게 바로 1부터 5까지 가요. x가 5번 이 항목수만큼 리스트에 있는 항목수만큼 5번을 돌았기 때문에 1씩 증가하면서 돌면 x값이 1, 2, 3, 4, 5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해당하는 번째 이게 1부터 5라고 하는 번째가 되겠죠. 이 x값이. 자, 여기에는 리스트 항목 이 값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값들을 1부터 10까지 난수로 돈대요.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자, 1이라고 하는 것부터 10개. 10개 줘야 되겠네요. 그죠? 자, 6. 자, 6도 넣어야 되고요. 자, 7. 8. 네. 자, 9. 10. 이렇게. 자, 여기를 조금 줄여서 볼게요. 자, 잠깐만 줄여서. 자, 여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난수로 발생되는 요 식품에 대한 항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찾아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바로 이쪽 부분에 5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 해당하는 번째를 찾으면 그 식품을 여기 첫 번째에 놓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지고 그걸 두 번째에다가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서 또 여기 집어넣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설명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자, 뜯어보면 그래요. 자, x라고 하는 게 1부터 5까지 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1, 2, 3, 4, 5 가겠다는 거죠. 그 위치에다가 식품이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품이라고 하는 리스트 변수에 1부터 10이라는 난수라 그랬으니까 1부터 10까지의 난수니까 이게 10개가 들어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본 거예요. 지금 이해 갔겠죠? 자, 그러면 자, 키워서 좀 봐야 되겠죠? 얘를 실행을 하면 말을 하고 얘가 이제 따라락 움직이면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고요. 여기 잘 봐요. 움직이는 거를. 네. 이거를 쭉 가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서 속 집어넣고 찾아서 속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7번째, 3번째, 10번째, 7번째, 뭐 2번째 위치의 값을 갖다 끌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 변수와 리스트 변수 사이 간에 뭔가 동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좀 표현을 한 걸 볼 수 있겠죠. 자, 약간은 좀 어렵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강의를 좀 앞으로 좀 돌려서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을 또 볼까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자, 몇 번째 레코드를 보고 싶어요. 이건 결합이죠. 그죠? 뭐 결합이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거는 다 이어서 하겠다는 뜻이에요. 원하는 이거 입력받은 거 그거고요. 번째 값은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로 그냥 한 겁니다. 그냥 붙인 거예요. 입력되는 값을 연결. 그래서 내가 1 쓰면은 원하는 첫 번째의 값은 이런 거죠. 그렇게 가면서 뒤에 보니까 누굴 꺼내올 거냐면 내가 첫 번째 그러면 1이 될 거고요. 두 번째 그럼 2가 될 거고요. 그죠? 해당하는 번째의 리스트의 항목을 꺼내겠죠.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 꺼내겠죠. 꺼낸 값을 갖다가 항목이니까 값이에요. 꺼낸 항목 값을 얘하고 겹쳐서 말하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실행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뭐 3 그러면 요 10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3을 놓고 자, 완료를 하면 이렇게 뜨겠죠. 원하는 세 번째 값은 1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서 요 값을 써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요 내용이 바로 요 10이라고 하는 값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결합이니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값을 표현해 준 거고 요 값을 이렇게 불러온 거죠. 이렇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자, 만약에 뭐뭐라면 이거 조건문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리스트의 첫 번째의 값과 식품에 있는 첫 번째가 만약에 같다면 이런 거예요. 얘하고 같으면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요 7이라고 하는 것과 1이라고 하는 게 같냐 물어보는 거예요. 같으면 뭐라고 나온다는 거죠? 나는 이걸 갖고 있어 뭐 이런 거죠.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네, 갖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반응이 없어요. 말을 아무것도 안 하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블럭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해주면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이제 아닐 경우도 뭔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똑같은 게 들어있는 게 있나요? 똑같이 들어있지는 않네요. 그죠? 똑같은 것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자, 그래서 같지 않으니까 첫 번째 대령이 같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닐 때의 기능을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제로 만든 거는 그냥 맞으면 얘기하고 맞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는 뭐 그러한 형태의 조건문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것도 살펴봤고요. 자, 12번째 볼까요? 자, 여기 부분도 뭐 특별하지 않네요. 그죠? 리스트 변수의 항목수. 자, 이거 몇 개예요? 리스트 변수 5개죠. 그죠? 그럼 5개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 뒤에 결합하긴 다 연결이니까 연결해서 봤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뭐라 그러겠죠? 5개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지고 있는 리스트의 개수는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쓴 거죠.
그리고 O가 있고 그 뒤에 연결해서 무엇이다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이렇게 결합을 한 겁니다. 뭐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고. 자, 아래쪽 봐볼까요? 자, 리스트.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거의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이걸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 자, 그 다음 내용을 봤더니 리스트 항목수 이랬어요. 5개죠. 이거 5번 돈다는 얘기입니다. x가 1만큼씩 바꿀 거니까 뭐 2, 3, 4, 5 가겠죠. 자, 여기에서 약간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거는 뭐냐면, 자, 이게 존재해야지만 사실 정확합니다. 자, 이런 반복을 돌 때는 초기치를 갖다 0으로 줘야지만 1, 2, 3, 4 이렇게 가게 돼요. 자, 그래서 x라고 하는 번째가 첫 번째 항목, 그러니까 여기에서 7을 갖다가 2초 동안 말하고 조금 있다가 3을 2초 동안 얘기하고 10을 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실행해 볼까요? 자, 7 얘기했고 3 얘기했고 그 다음에 10 얘기하고 7 얘기할 거고 4 얘기할 거고 이런 식으로 돌리는 형태의 모양이라는 얘기입니다. 해당하는 번째 리스트의 항목수를 판단해서 해당하는 위치의 항목 값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 그 내용들이 이제 이해가 갔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갈 거라고 봅니다. 자, 13번째로 가볼까요? 자, 13번째는 리스트에 있는 값에 333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33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얘를 실행을 누르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요 스프라이트고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밑에 거를 보면, 자, 222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함됐냐고 묻는 게 아니고 포함되지 않다면, 그러니까 들어있지 않다면 222라는 거를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222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얘가 222라는 항목을 밑에 집어넣게 되겠죠.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들어갔으니까 또 한 번 실행했을 경우에는 222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데이터의 값은 존재합니다 라고 얘가 이제 말을 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존재한다고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리스트 변수의 특징이 좀 하나가 있어요. 자, 222라고 하는 숫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 예를 들어서 4개가 들어있는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어떤 건지. 자, 봅니다. 자, 얘가 마지막 거를 좀 삭제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거를 리스트에 있는 마지막 걸 좀 삭제해 볼게요. 지웠어요. 자, 그리고 추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리스트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지금 상태를 잘 봅니다. 2가 4개 들어있고요. 여기는 2가 이렇게 3개 있는 거죠. 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이 한국말의 의미는 딱 맞아요 이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저기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런데 이 포함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의미를 우리는 부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로 표현은 해석은 됐지만 그냥 222가 여기에 들어있나요로 판단해야 돼요. 자, 결론. 자, 지금 2222하고 222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거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포함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같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리스트 변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번역이 된 거다 보니까 이 해석상의 의미로만 그냥 우리가 뜻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리스트 변수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여기 밑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2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2가 들어갑니다. 이거 왜 들어간 거예요? 2가 포함되어 있나요? 봤더니 222라고 하는 222라고 하는 값이 딱 맞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넣은 거예요. 얘가.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제 존재한다고 하겠죠. 이제 얘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리스트 변수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 내용이니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자 14번째를 좀 볼까요? 자 X키를 누르면 자 리스트 변수를 보이게 하겠대요. 자 이거는 뭐 우리 앞전에 변수했던 거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죠? 자 리스트 변수를 좀 감춰놓고요. 감춰놓고 자 얘를 실행을 하죠. 깃발을 누르고요. 깃발을 누르고 네 여기 뭐가 또 동작을 하네요, 그죠? 자 얘를 좀 빼내고 자 이렇게 해야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깃발을 누르고 자 여기서 키보드 X 누를 거예요. X를 누르면 얘가 네 한글로 바뀌었네요. 자 X를 누르면 천천히 목록을 열어봅니다 하고 얘가 이렇게 쫙 열어주죠. 리스트 변수의 목록을. 자 이해 갔겠죠? 무슨 내용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 모두 기존에 있는 걸 싹 지웁니다. 기존에 싹 지우고 자 1부터 10까지의 난수 항목을 갖다가 추가해서 넣어요. 그리고 쭉 넣어준 다음에 자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또 얘기를 하고 리스트 변수를 보이게 할 거래요. 자,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는 걸 보겠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돌리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돌리죠. 여기를 이렇게 나와요. 자 10개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깃발이 있었던 데가 어딨죠? 자 얘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자 앞쪽 부분에 얘가 연결돼 있네요, 그죠? 자 얘를 좀 빼고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요 위치고 다시 자 여기를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깃발 써서 하는 걸 하지 않고요. 실행 눌러서 하는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걸 한번 사용해보고 뺐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여기 좀 돌고 있는 거예요. 자, 하고 3개의 값이 들어간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가 보여줬고 내용도 얘가 얘기를 했어요. 그 초 동안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변수 쪽,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변수를 갖다가 보이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처럼 리스트 변수도 뭐 보이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라는 걸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 부분도 이제 마지막 내용이네요. 마지막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키보드에 자, G키를 누르면 천천히 닫습니다 하고 얘를 숨긴대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깃발 모양 누르면 얘가 이렇게 천천히 닫습니다라는 내용을 지금 동작은 안 합니다. 자, G키를 눌러볼게요. 누르면 얘가 천천히 닫습니다 하면서 얘를 갖다 싹 숨겨주겠죠. 자, 이런 내용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제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내용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 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게 됐을 때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물을 보겠다,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게 있대요. 그래서 Y를 누르면 숨길 거고요. 그리고 N을 누르면 숨기지 않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스트 변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었겠죠. 이제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딱 클릭을 하면 얘가 메시지를 물을 거예요. 보려면 계속 보려면 Y, 그죠? 아니 숨기려면 그냥 결과를 보고 싶지 않으면 이제 Y를 눌러서 숨기면 되고 N을 누르면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죠?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누르고 자, 요 스프라이트입니다. 이 해당하는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니까 얘를 클릭하면 아래쪽에 입력란이 뜰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결과물이 보고 싶지 않은가요? 그래서 얘 누르면 리스트를 이렇게 감추는 거고 자, N 먼저 눌러볼까요? 자, N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결과물입니다. 그냥 보여주는 거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깃발 누른 다음에 Y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Y를 누르면 대답값이 Y가 맞기 때문에 Y 값이면 리스트 변수를 숨길 거예요. 리스트라고 한 리스트 변수를 이렇게 숨기면 얘를 숨겨지겠죠. 이렇게. 약간 조금 프로그램이 조금 좀 그렇네요. 그죠? 보여지면 결과물입니다 하는 거고 숨겼을 때 같은 경우는 숨긴 거에 대해서만 하고 끝나줘야 되는데 약간은 조금은 그렇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뭘 쓰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걸 쓰는 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Y가 되면 이렇게 숨겨지는 걸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복사하는 형태의 기능을 이렇게 주는 게 조금은 맞죠. 그러니까 Y가 되면 숨기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뭐 숨겼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결과물은 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게 조금은 사용자에게 뭔가 이렇게 그 진행되는 그 전체 그 프로세스를 갖다가 좀 이해하기 좋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래쪽처럼 하는 게. 근데 우리는 지금 뭐 그러니까 리스트 변수를 숨길 수 있다 없다 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거니까요.
뭐 그 블록 내용의 완성도보다는 해당하는 블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 마지막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자, 긴 강의도요 고생 많았고요. 자, 6주차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